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업은행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요즘 공부하느라 많이 힘드시죠? 예.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힘든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막 힘들고 어려워하고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언제나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갖고 여러분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번 시간에는 기업은행 여러분하고 같이 기출문제부터 한번 이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업은행 준비하실 때 뭐 직업 기초 능력, 뭐 NCS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제 은행권이 조금 차이가 있다면 은행과 관련된 어떤 그런 규정이라든지 뭐 특히 은행에서 뭐 여신, 수신, 그다음에 이자율, 금융, 상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존의 직업 기초 능력에서 잘 알고 계시던 분이라면 이제 금융에 대한 조금 상식을 추가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이 시험에 대처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금융만 많이 공부를 하셨다. 나는 뭐 경영학과고 뭐 회계학과고 해서 금융 쪽으로는 많이 알고 있다 그러시면 기본적인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추가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기업과는 살짝 다르게 우리 금융권 공기업은 금융에 관련된 지식과 또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한 지식이 좀 고루 어우러져야 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처음부터 너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뭐 그러시는 분이 많이 계시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기출문제 보시면서 좀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2시간은 여러분 기출문제 한번 여러분과 풀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은행 여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여신 뭡니까? 뭐 은행권, 금융권을 많이 준비하신 분들은 굉장히 쉬우실 건데 혹시 나는 뭐 NCS 준비했는데 금융권은 처음에 이러시는 분들은 여신 하니까 여신 뭐지? 뭐 은행엔 여신과 수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수신은 뭘까요? 수신은 은행이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전화 받는다, 전화 수신, 뭐 신호 수신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신, 돈을 받는 거, 여신은 돈을 주는 겁니다. 은행이 개인한 돈을 왜 줍니까? 뭐 대출이죠, 대출. 그래서 그냥 여신 나오면 대출이구나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약관이 있죠. 여러분 공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뭡니까? 뭐 규칙이라든지 규약, 뭐 이런 법률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은행에서는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게 약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표준 약관을 정해놓고 고객들과 그 표준 약관에 맞춰서 계약을 이제 성사시키는 거죠. 뭐 약관을 안 정해놓으면은 어떠냐? 일이 복잡해지죠. 처음부터 하나하나 이제 따져가면서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막 이걸 그때 가서 계약을 체결할 때 가서 따진다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표준 약관을 정해놓고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은행 거래를 한 번 이상 해보신 분들이라면 뭐 약관이라는 말, 뭐 보험 거래 해보신 분들도 약관이라는 말은 익숙하실 겁니다. 이 바르지 않은 해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보기를 먼저 한번 보고 저희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지연 배상금. 그러니까 지연 배상금 뭔가 늦었을 때, 그렇죠? 늦었을 때 뭔가 배상을 해주는 그런 돈이겠죠. 거기에 비율이 있는데 고정금리인 경우에도 변경할 수 있다. 여러분이 이 보기를 먼저 보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보시면 안 됩니다. 보시면서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에 출제자라면 이 보기에서 뭘 바꿀까? 뭘 틀리게 할까 또는 뭐를 맞게 할까 뭐 이런 추측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이 보기를 보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추측한 부분이 정말 출제자의 의도와 맞아떨어졌는지 아닌지 맞았다면 왜 맞았고 아니라면 왜 맞는지를 여러분이 계속 평가를 하시면서 이거를 잘 추측하는 추론하는 능력을 여러분이 기르셔야 됩니다. 지연배상금의 율은 변경할 수 있다. 뭐 여기서는 뭐 틀리게 하고 맞게 하고 할 게 없어요. 근데 이 중간에 고정금리인 경우에도 이게 문제인 거죠. 고정금리인 경우에도 가능할까? 변동금리에서만 가능한 건 아닐까?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신용에 따라서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용이 낮은 사람은 대출을 받을 때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겠죠. 그럼 반대인 경우는 또 반대가 되는 거고요. 가계신용대출 고객의 신용 상태에 변동이 있는 경우 금리 변동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죠. 내가 신용이 안 좋았어. 처음에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차등 적용되는 거니까 중간에 갑자기 내 신용 상태가 좋아졌네? 그럼 이자 좀 낮춰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과연 그럴까? 그건 이제 우리가 지문을 봐야 알겠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 서로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인 거죠. 5월 10일에 이자를 납입하여 하나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8월 10일 등록 사유 발생일로 하고 그다음에 15일 이내에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5월 10일에 해야 되는데 3개월 이상 연체됐으면 8월 10일 요 보시면 3개월로 보이죠. 요게 맞는지 보는 거죠. 네 번째, 등록 사유 발생으로 신용관리 대상자 등록 이후 신용관리 대상 정보 사유가 해제됐습니다. 근데 금융상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대요. 무슨 말입니까? 신용관리 대상자 좋은 거 아니죠? 무슨 관리 대상 문제가 있다는 거죠. 등록이 됐는데 해제가 됐대요. 이제 너 괜찮아. 해제가 됐는데 그래도 금융상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이상한 것 같죠? 과연 그럴까? 아닐까? 여러분이 이런 궁금증을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 일단은 여러분이 밑줄을 그으시고 그 부분이 정말 출제자가 물어보는 부분인지를 지문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기를 분석하시고 지문을 보시면 지문을 또 빨리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여신 금리 및 지연 배상금 앞에 얘기 나왔었죠? 뭐 고정금리일 때, 그쵸? 그럼 변동금리는 볼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보기에서 변동금리는 안 물어봤어요. 근데 굳이 꼭 읽는다? 시간을 버리는 행동이죠. 보지 마시고 고정금리 바로 보시는 겁니다. 보시면 예외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라고 나오네요. 예외적으로 변경될 수 있구나. 그리고 내려갑니다. 그다음에 뭐 지연배상금 유례 변경, 이자 및 뭐 계산 방법, 지급 시기 보기에 안 나왔잖아요. 그럼 굳이 볼 필요 있다 없다?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시간을 절약하셔야 됩니다. 금리 인하 요구, 아까 내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뭐 금리를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거 여러분 보기에서 보셨던 거 기억나시죠? 보시면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가계신용 기억나셔야 돼요. 조금 전에 보신 거니까 기억나셔야 됩니다.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네요. 그런 청구권이 있네요. 너무 좋다. 그렇죠?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고객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갖춰 놓은 거죠. 그다음에 뭐 나머지 신용정보 활용, 뭐 집중 관리, 뭐 등록 이런 것들은 보기에서 안 다뤘기 때문에 굳이 자세히 보실 필요 없는 겁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이제 신용관리상 정보 등록이 얘기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등록하는 겁니까? 대출, 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 맞네요. 그렇죠? 밑에 보시면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3개월이 되는 다음 날 등록 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때부터 15일 이내에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한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걸 좀 잘 아셔야 돼요. 3개월이 되는 다음 날이 언제냐 보셔야 되는데 5월 10일에 발생했죠. 그럼 3개월이 되는 날이 언제일까요? 8월 10일일까요? 아니면은 8월 9일일까요?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죠. 만약에 5월 10일부터 따진다. 그럼 정확하게 3개월은 사실 8월 9일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5월 10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8월 11일이 돼야겠죠? 뭐 이런 것들 어떻게 계산하는 게 맞느냐? 그렇죠? 만약에 5월 10일부터 계산하면은 3개월이 되는 날은 8월 9일이니까 그 다음 날이면 8월 10일이 맞겠네요. 그렇죠? 근데 5월 10일 그날을 빼고 계산하면은 8월 10일이 3개월이 되는 날이고 그 다음 날은 8월 11일부터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날짜를 계산할 때 3개월이다. 지금부터 10일 이후다 했을 때 오늘부터 계산하는지 내일부터 계산하는지 이거는 법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초일 불산입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상행위, 뭐 개인 간의 거래 이런 거 다 민법에 적용을 받죠. 그래서 초일 불산 5월 10일은 안 따지는 거예요. 그럼 3개월이 되는 날이라 하면은 5월 10일을 빼고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해 가지고 8월 10일 이게 3개월 되는 날이고 그럼 등록사유 발생이 되려면 그 다음 날 8월 11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은 해제되는 경우에도 신용관리 대상 정보 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대요. 이건 좀 고객 입장에서 좀 기분이 나쁜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다. 어떤 사유가 있겠죠.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문으로 봤을 때 그렇구나 해서 4번은 맞는 보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